오늘의 이야기는 바닷속 거북이와 똑똑한 토끼의 만남. 별주부전 이야기예요. 1장. 용왕님의 깜짝 병과 용감한 별주부의 다짐.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깊고 깊은 푸른 바닷속에는 꿈처럼 아름다운 궁궐이 하나 있었답니다. 반짝이는 산호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을 추듯 헤엄쳐 다니는 신비로운 용궁이었지요. 용궁의 왕께서는 마음씨가 정말 좋으셔서 바닷속 모든 친구들이 용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답니다. 용왕님은 늘 온화한 미소로 용궁의 평화를 지켜주셨고, 덕분에 모든 바닷속 친구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용왕님의 사랑은 용궁 가득히 퍼져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나 해맑게 웃으시던 용왕님의 얼굴에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살짝 시름시름 앓으시는 것 같더니 이내 몸져 눕고 마셨어요. 평화롭던 바닷속 세상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활기 넘치던 용궁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 찼답니다. 아침마다 용왕님께 재롱을 부리며 웃음을 선물하던 바다 거북이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던 조개 친구들도 모두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용왕님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용궁의 신하들은 밤낮 없이 용왕님 곁을 지키며 걱정했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지고 용궁 전체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용궁에서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모여 용왕님의 병을 진찰하고 정성껏 귀한 약재를 다려드렸지만, 이상하게도 용왕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약초와 바닷속 보물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용왕님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지요. 모두들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용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백살된 해마의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용왕님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해마의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해마의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해마의원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그것은 바로 육지에 사는 슬기로운 토끼의 간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닷속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라니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해마의원은 조용히 설명했어요. 토끼는 땅 위에서 가장 총명하고 영리한 동물이옵니다. 그 지혜로운 기운이 간에 모두 모여 있다고 전해 내려오지요. 그 간만이 용왕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용왕님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에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육지는 바닷속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넘실대고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누가 감히 그 위험한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토끼를 찾아 간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용궁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어요. 이때 용왕님 곁을 말없이 지키고 있던 조그만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별주부였답니다. 별주부는 비록 몸집은 작고 재주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용왕님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별주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저 위험한 육지에 갈 수 있을까? 육지는 얼마나 넓고 험한 곳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용왕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용왕님을 구할 수 있을까? 용왕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별주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굳은 다짐을 담아 외쳤어요. 용왕님, 별주부가 기꺼이 육지에 가 토끼의 간을 구해 오겠나이다. 별주부의 말에 용궁의 모든 신하들은 감격하여 별주부를 칭찬했어요. 용왕님께서도 별주부의 용기에 깊이 감동하시어 힘없는 목소리로 별주부야, 고맙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답니다. 별주부는 용왕님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용왕님. 소신은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옵니다. 별주부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용왕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지요. 별주부는 육지로 떠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준비를 했어요. 육지의 지도를 펼쳐보고 육지 동식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요. 바닷속 친구들도 별주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무사귀환을 기원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별주부는 용궁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푸른 바다를 헤치고 육지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고 깊은 바닷속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육지 세상으로 용왕님을 위한 용감한 별주부의 위대한 모험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지요. 그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용왕님을 향한 큰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장 파도를 넘어 낯선 육지 세상으로. 푸른 바닷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용궁을 뒤로하고 별주부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작은 몸속에는 용왕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했지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바다의 표면은 익숙했던 심해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출렁이는 파도는 별주부의 몸을 흔들었고 머리 위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반짝였답니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서 늘 어스름한 용궁에 익숙했던 별주부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헤엄치고 또 헤엄쳤어요. 거친 파도에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용왕님의 애처로운 얼굴이 아른거려 별주부는 다시금 힘을 냈지요.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을 살려야 해. 별주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때로는 거대한 파도가 온몸을 덮쳐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별주부는 굳은 다짐으로 파도를 헤쳐나갔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용왕님께서 별주부를 응원하는 눈빛인 양 반짝였고 그 빛을 따라 별주부는 쉼없이 나아갔어요. 그의 여정은 고단했지만 용왕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별주부의 눈앞에 넓고 넓은 육지가 나타났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신기한 풍경이었지요. 바닷물에 젖지 않은 땅 그 위로 빽빽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용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등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별주부의 눈을 사로잡았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해변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딘 별주부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흙냄새와 풀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곳이 바로 육지라는 곳이구나. 별주부는 조심스럽게 모래 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육지는 별주부의 상상보다 훨씬 더 넓고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용궁에서는 온종일 들을 수 없었던 새들의 지저귀,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별주부에게는 처음 듣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내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답니다. 별주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풀숲 사이를 헤쳐나가자 신기한 벌레들이 웅웅거리며 날아다니고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별주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냥 신기해할 수만은 없었지요. 별주부는 용왕님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해마 의원이 말했던 토끼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토끼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별주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는 용궁을 떠나오기 전 100년 묵은 현명한 선배 거북이에게 들었던 조언을 떠올렸어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바닷속 친구들과 생김새도 생활 방식도 모두 다르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지혜를 사용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야. 그 말을 되새기며 별주부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별주부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섰어요.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밑으로는 온갖 풀과 작은 꽃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요. 갑자기 후두득
소리와 함께 작고 날렵한 동물이 나뭇가지 위를 빠르게 뛰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것이 바로 토끼인가? 별주부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저 동물은 온몸이 길쭉하고 커다란 꼬리를 흔들며 나무를 오르는 것을 보니 토끼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다람쥐라는 동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별주부는 더욱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마름을 느낀 별주부는 시냇가로 다가가 시원한 물을 마셨답니다. 그때였어요. 물가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더니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동물이 쩝쩝 소리를 내며 풀뿌리를 캐먹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것은 또 무슨 동물일까? 별주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토끼를 아시나요? 깜짝 놀란 동물은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듣지 못했으니 별주부는 아쉬움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별주부는 육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동물들을 만났지만 그 어떤 동물도 토끼는 아니었답니다. 새들은 너무 가볍고 곰은 너무 크고 무서웠고 사슴은 우아했지만 간을 줄 것 같지는 않았지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별주부는 용왕님과 용궁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용왕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기가 다시금 솟아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주부는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쉬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육지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두 귀가 쫑긋한 작은 동물이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별주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저것이 토끼일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작고 보송보송한 털 그리고 긴 두 귀가 해마 의원이 말했던 토끼와 무척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조용, 조용. 숨을 죽인 채 별주부는 그 토끼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의 작은 눈은 토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막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육지에서의 첫 만남이 과연 별주부에게 용왕님을 살릴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별주부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만남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3장 팔랑귀 토끼와의 첫 만남 그리고 용궁 이야기.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 별주부의 작은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저 멀리 풀밭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있는 동물이 바로 해마 의원이 말했던 그 토끼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길고 쫑긋한 귀, 보송보송한 흰 꼬리가 살랑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그림책에서 보았던 토끼와 똑같았어요. 별주부는 자신의 작은 몸을 풀숲에 숨긴 채 조심스럽게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토끼가 자신을 보고 도망칠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지요. 킁킁. 토끼는 앞발로 땅을 파며 맛있는 풀뿌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듯 평화로워 보이는 토끼의 모습에 별주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렇게 순해 보이는 토끼라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별주부는 용기를 내어 풀숲에서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기, 여보세요. 혹시 토끼님이신가요? 별주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토끼는 화들짝 놀라 길고 쫑긋한 귀를 한껏 치켜 세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별주부를 바라보는 토끼의 표정은 아니, 저 조그만 바위가 갑자기 왜 말을 하지? 하는 것 같았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말하는 거북이를 본 적 없던 토끼는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별주부의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눈빛을 보자 토끼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답니다. 내가 바로 이 들판의 인기쟁이, 지혜로운 토 선생이지. 넌 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히 나타난 거야? 혹시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악한 여우나 늑대냐? 토끼는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별주부는 깜짝 놀라 두 팔을 저으며 서둘러 대답했지요. 아니옵니다. 토끼님, 저는 절대 토끼님의 목숨을 노리는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저는 푸른 바닷속 용궁에서 온 별주부라고 합니다. 용왕님의 명을 받아 토끼님께 중요한 부탁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용궁? 용왕님? 중요한 부탁? 토끼의 쫑긋한 귀가 더욱 바싹 세워졌어요. 토끼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특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솔깃하는 팔랑귀였거든요. 처음 듣는 용궁이라는 말에 토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용궁이라고? 그게 뭔데? 바닷속에 그런 곳이 있다고? 토끼는 별주부에게 바싹 다가앉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계심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 호기심만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별주부는 토끼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목소리로 용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토끼님. 용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옵니다. 반짝이는 산호초들이 숲을 이루고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들이 가득한 곳이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보물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오색찬란한 물고기들이 밤낮으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어요. 육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이 친구처럼 지내며 늘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별주부의 말에 토끼의 두 눈은 점점 커지고
입은 해벌쭉 벌어졌어요. 진짜? 보물이 가득하고 물고기들이 춤을 춘다고?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토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별주부를 계속 쳐다보았어요. 별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토끼님, 용궁에는 육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답니다. 달콤한 해초 제이, 싱싱한 바다 과일,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는 불로장생 약초들도 지천에 널려 있어요. 또 육지에서는 비바람에 젖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지만 용궁은 늘 따뜻하고 쾌적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용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별주부의 이야기는 마치 환상적인 꿈처럼 토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토끼는 평생 좁은 들판에서 풀뿌리나 캐먹으며 살아왔기에 별주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했지요. 특히 불로장생 약초라는 말에 토끼는 귀가 쫑긋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동물의 소원이니까요. 헤헤, 정말 솔깃하네. 하지만 내 말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지. 용궁에 가면 날 안전하게 지켜줄 거란 약속도 없고, 혹시 날 잡아먹으려는 건 아닐까? 바닷속은 처음인데 무서워. 토끼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별주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용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답니다. 토끼는 평생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바닷속 세상은 미지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별주부는 토끼의 마음을 읽었는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토끼님, 걱정 마세요. 용궁에서는 귀하신 토끼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릴 거예요. 용궁에 가시면 용왕님께서 직접 토끼님을 맞이해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용궁 구경을 다 하신 후에는 다시 토끼님을 안전하게 육지로 모셔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별주부는 용왕님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고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용왕님이 나를 맞아준다고? 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보물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불로장생 약초까지? 나 이대로 평생 풀뿌리만 캐 먹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내 지혜로운 머리로 바닷속 세상도 구경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토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유영하고 반짝이는 진주를 만져보고 오색 물고기들과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지요. 고민 끝에 토끼는 두 귀를 팔랑이며 별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별주부, 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 내가 한번 용궁 구경을 가주지. 하지만 약속 꼭 지켜야 해. 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몸이라고. 토끼는 마치 자신이 용왕님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별주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고맙습니다. 토끼님, 정말 고맙습니다. 토끼님의 지혜로운 선택이 용궁을 구할 것이옵니다. 별주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용왕님을 살릴 희망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답니다. 이제 토끼와 별주부는 함께 바닷속 용궁으로 떠나게 되겠군요. 과연 용궁으로 향하는 길은 순탄할까요? 그리고 토끼는 용궁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4장 용궁으로 향하는 길, 바닷속 신세계와 토끼의 환상. 토끼의 흔쾌한 승낙에 별주부는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용왕님을 살릴 희망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이었으니까요. 별주부는 토끼에게 바다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토끼님, 이제 제 등에 올라타 주십시오. 제가 토끼님을 등에 태우고 조심조심 바다로 들어갈 것이옵니다. 처음에는 숨쉬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신기하게도 바닷속 공기에 적응하게 되실 겁니다. 토끼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정말? 신기하네. 용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특이한 경험까지 다 해보네. 하며 별주부의 넓적한 등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별주부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변가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잔잔하던 파도는 별주부의 발이 닿자마자 싸 하는 소리를 내며 반기는 듯 했습니다. 토끼는 등에 달라붙어 잔뜩 긴장한 채 주위를 살폈어요. 발끝에 차가운 물이 닿는 느낌이 생소하고 조금은 무서웠지만 곧 용궁의 화려한 모습과 굴로장생 약초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두려움을 꾹 참았지요. 물이 점차 토끼의 배까지 그리고 등까지 차오르자 토끼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흡. 별주부의 말대로 숨쉬기가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별주부가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었기에 토끼는 용기를 잃지 않았답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태우고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기자 토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육지의 숲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해초숲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세상의 모든 색깔이 이곳 바닷속에 다 모인 듯 했지요. 토끼는 너무나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공기 방울이 되어 뽀글뽀글 위로 솟아오를 뿐이었어요. 토끼님, 괜찮으십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시지요? 별주부가 토끼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토끼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별주부, 여기, 정말 대단해.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것 같아. 토끼는 처음에는 무서웠던 감정조차 잊어버린 채 바닷속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별주부는 토끼가 무사히 바닷속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속으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토끼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록 별주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이는 듯 답답함도 밀려왔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토끼님께는 어떤 의미가 될까? 별주부는 슬픈 예감을 지울 수 없었지만 오직 용왕님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헤엄쳐 나갔습니다. 바닷속 여정은 육지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과도 달랐어요. 거대한 산호초 사이를 지나갈 때는 마치 미로 속을 탐험하는 것 같았고, 반짝이는 조약돌이 깔린 해저 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별들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조용하고 신비로운 바닷속은 토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평생을 땅 위에서 살아온 토끼에게 바닷속 세상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느껴졌지요. 가는 길에 그들은 다양한 바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꼬리빗 해파리들은 투명한 몸으로 우아하게 수영하며 별주부와 토끼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끼는 마치 구름 같기도 하고 영롱한 요정 같기도 한 해파리들의 모습에 어머나, 세상에 저런 게 다 있어. 하며 연신 탄성을 내질렀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떼지어 다니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정어리 떼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바닷속을 환하게 만들었지요. 또한 크고 둥근 눈을 가진 문어 아저씨는 거대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슬쩍 모습을 드러내어 토끼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신기한 친구들이 바닷속에 살다니.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토끼는 바다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어 했지만 물속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어요. 별주부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닷속 깊은 해저 계곡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조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바닷속 생명체들의 신비로운 움직임과 형형색색의 산호초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별주부, 여기 정말 신기하고 재밌다. 용궁은 여기보다 얼마나 더 대단할까? 정말 궁금해 미치겠네. 토끼는 끊임없이 제잘거렸어요.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고 작은 몸은 기쁨에 겨워 들썩거렸지요. 토끼의 이토록 순수한 기대를 저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주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용왕님을 위하는 일이지만 이 토끼님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헤엄쳐 갔을까요? 저 멀리 푸른 바닷속 어둠 저편에서 영롱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점차 별처럼 반짝이며 점점 더 커다란 궁전의 모습으로 다가왔답니다. 와, 저게 바로 용궁이야? 진짜 눈부셔. 토끼는 별주부의 등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빛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용궁은 별주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롱한 산호 보석들이 궁전의 지붕과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수만 개의 진주들이 엮여 반짝이는 문을 이루고 있었어요. 궁전 주위에는 희귀한 바닷속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떼지어 궁전의 주위를 경호하듯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용궁의 입구에서는 2명의 거대한 개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창을 들고 서 있었지요. 토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저곳이 바로 용왕님께서 계시는 용궁입니다. 별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임무를 거의 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곧 펼쳐질 비극적인 진실을 토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답니다. 토끼는 용궁의 아름다운 자태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초대받다니. 나는 정말 대단한 토끼야. 용왕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불로장생 약초도 잔뜩 받아야지. 헤. 토끼는 벌써부터 자신에게 쏟아질 영광과 보물을 상상하며 행복한 꿈에 젖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곧 용궁의 귀빈이 되어 용왕님과 함께 성대한 만찬을 즐기고 세상에 다시 없을 영예를 누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별주부의 등에 단단히 매달린 토끼의 눈은 이미 화려한 궁전 깊은 곳에 가 닿아 있었지요. 이토록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토끼에게 과연 별주부는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요? 깊고 푸른 바닷속 가장 화려한 용궁 앞에서 토끼의 환상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5장 꿈같던 용궁, 드러나는 잔인한 진실. 별주부와 토끼가 드디어 용궁의 웅장한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지키던 개 장군들은 위풍당당하게 창을 세워 길을 열어주었어요. 영롱한 진주로 장식된 궁궐문은 마치 활짝 웃는 꽃잎처럼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토끼의 눈을 더욱 휘둥그렇게 만들었답니다. 토끼는 별주부의 등 위에서 톡톡 뛰어내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별주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보다니. 나는 정말 복이 많은 토끼야.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기쁨이 피어난 듯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용궁의 내부는 별주부의 설명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름다웠어요. 벽면은 갖가지 보석과 산호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영롱한 수정 등불들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바닥에는 부드러운 해초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폭신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토끼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좌우로는 크고 작은 물고기 신하들이 늘어서서 토끼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물고기는 눈을 껌뻑이며 토끼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어떤 물고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 작고 털복숭이 친구는 대체 누구일까? 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토끼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귀한 대접에 어깨가 으쓱거렸답니다. 별주부의 안내를 따라 용궁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용왕님의 침전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신 용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왕님은 평소 별주부가 말했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창백한 빛을 띠고 계셨어요. 눈은 깊이 팬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본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별주부, 용왕님께서 왜 저렇게 아파 보이셔?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겠지? 토끼는 불쑥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주부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왕님께 토끼를 무사히 모시고 왔음을 고했어요. 용왕님, 소신, 별주부가 육지에 다녀왔사옵니다. 용왕님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약재를 가져왔사옵니다. 별주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렸어요. 그의 말을 들은 용왕님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토끼를 향해 겨우 손가락을 까닥이셨어요. 오, 왔느냐? 귀한 토끼여. 용왕님의 목소리는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희미하고 힘겨웠지요. 토끼는 용왕님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용왕님 옆에 있던 해마 의원이 토끼를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끼님, 육지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용궁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 의원의 얼굴은 고마움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제 용왕님을 위해 소중한 간을 내어주실 때이옵니다. 네? 토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해마 의원이 소중한 간을 내어주실 때 라고 말한 것 같았거든요. 설마, 간? 내 간? 토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까까지 행복하게 웃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지요. 옆에 있던 별주부를 돌아보자 별주부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토끼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토끼는 깨달았어요. 별주부가 말했던 중요한 부탁. 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간을 의미했던 것이라는 것을요. 토끼는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럴 수가! 내 이놈 별주부! 내가 나를 속인 것이었느냐? 아름다운 용궁, 맛있는 음식, 불로장생 약초,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토끼는 별주부를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별주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지요. 용궁의 다른 신하들도 싸늘한 눈빛으로 토끼를 애워쌌어요. 토끼는 순식간에 궁궐 안이 온통 낯선 적들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감옥처럼 느껴졌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쩌지? 이대로 간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 건가? 토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보통 토끼가 아니었지요. 슬기로운 토끼 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토끼의 영리한 머리가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침착해야 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토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용왕님과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흑흑흑, 용왕님, 신하 여러분, 저 토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용왕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못난 간이라도 100번 1000번 내어드리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흑흑, 저희 간은 지금 제 몸에 없사옵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용궁 신하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몸에 없다니. 그럼 대체 간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지? 해마 의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간이 몸에 없다니. 세상에 몸 안에 간이 없는 동물이 어디 있단 말이오? 토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해마 의원님, 육지에 사는 우리 토끼들은 이토록 중요한 간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짐승들에게 간을 빼앗길까봐 아주 소중히 숨겨두는 습관이 있지요. 저는 평소 가장 중요한 간을 뺀에 햇볕 좋은 바위 밑에 숨겨두고 다닌답니다. 그래야 나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니까요. 토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해마 의원에게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왕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만 제 간을 바위 밑에 두고 온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흑흑흑,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간을 가져왔더라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저의 이 불찰을 용서하시옵소서. 토끼의 기가 막힌 거짓말에 용궁의 신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을 안 가져왔다니 어떡하지? 과연 육지 동물들은 기이한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 토끼도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해마 의원이 용왕님께 조심스럽게 아뢰었어요. 용왕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지금 이 토끼를 빨리 돌려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용왕님의 쾌차를 위해서라면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이다. 용왕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시 육지로 가거라. 별주, 토끼와 함께. 용왕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더 이상 토끼를 의심할 수 없었지요. 토끼는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시무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흑흑, 용왕님을 살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육지로 가서 가장 소중한 제 간을 가져오겠사옵니다. 토끼는 마치 충성심 깊은 신하처럼 연기를 했고 용왕님은 그 모습에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별주부는 그 모든 상황을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결국 용궁의 신하들은 별주부에게 다시 토끼를 육지로 데려다주고 간을 받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별주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험난한 육지로 가는 여정이라니. 하지만 용왕님의 병을 치료할 간을 찾아오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므로 별주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답니다. 토끼는 별주부의 등을 다시 한번 덥석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기대감 대신 야릇한 승리감과 함께 별주부를 향한 알 수 없는 복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별주부와 토끼는 다시 용궁의 웅장한 대문을 지나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환호했던 토끼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오묘한 미소가 채우고 있었지요. 과연 토끼는 정말 육지의 간을 숨겨두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토끼의 지혜로운 계책일까요? 그리고 다시 육지로 향하는 별주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바닷속,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친구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장 토끼의 지혜와 별주부의 깨달음, 그리고 육지에서의 이별. 다시 깊고 푸른 바닷속을 헤치며 육지로 향하는 길, 별주부의 등에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토끼가 앉아 있었어요. 용궁에 들어설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토끼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때로는 시익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얄밉게 웃기도 했고 가끔은 뒤돌아 별주부의 표정을 살피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별주부는 불안한 예감에 쉽사리 토끼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바닷속을 가르고 육지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파도 소리만이 두 친구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철썩거렸습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태우고 처음 육지에 도착했던 해변가로 조심스럽게 헤엄쳐 왔어요. 익숙한 모래사장이 발끝에 닿자 별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에는 곧 다가올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토끼는 별주부의 등에 내려서자마자 해변에 우뚝 선 커다란 바위 앞으로 폴짝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바위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지요. 별주부는 토끼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저 바위 밑에 간을 숨겨두었을까?
토끼는 한참을 바위 주위를 맴돌다가 별주부를 향해 씩 웃으며 말했어요. 흐흐, 별주부, 정말이지. 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육지 동물의 간이 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진짜로 믿은 거야? 토끼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에 별주부의 머릿속에는 싸늘한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 했어요.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별주부는 토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토끼는 배를 움켜쥐고 박장대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낄낄낄. 용궁의 대단한 신하라는 별주부가 그렇게 팔랑귀일 줄이야. 간을 몸 밖으로 빼서 보관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하하! 토끼는 너무 웃은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까 용궁에서 느꼈던 공포는 흔적도 없고 오직 영리함과 승리감만 가득했습니다. 토끼는 웃음을 그치고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별주부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별주부, 너도 참 딱하긴 하다. 내가 내 말을 믿고 용궁으로 따라간 건 맞지만 내 간을 내놓으라니 누가 순순히 내주겠어? 나는 그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이야. 너희가 먼저 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더냐. 토끼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방어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별주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나 순진했구나. 토끼의 지혜를 너무 얕보았어. 그리고 용왕님을 살리겠다는 이념 하나로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에게 너무나 잔인한 거짓말을 했던 거야. 별주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용왕님을 더욱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 같았지요. 토끼는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별주부에게 한마디 더 던졌어요. 별주부, 너무 실망하지 마. 덕분에 나도 멋진 바닷속 구경 실컷 했으니 우리 서로 비긴 셈 치자. 이제 다시는 나 같은 토끼 찾아올 생각 말고 용궁으로 돌아가서 용왕님께도 잘 말씀드려. 괜히 욕심 부리다가는 더 큰 코 다치실 거라고. 토끼는 신나게 폴짝폴짝 뛰어 멀어져 갔습니다. 푸른 풀밭 사이로 작고 흰 꼬리가 퐁당퐁당 사라지는 모습이 꼭 별주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별주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고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요. 드넓은 육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과 함께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별주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서히 지는 노을빛이 그의 등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제 어쩌겠어. 나는 용왕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육지까지 왔고 토끼를 데려갔어.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분명 더 지혜로워질 거야. 별주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용왕님께서는 토끼의 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한 건 아닐까? 토끼처럼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그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어요. 비록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세상은 넓고 육지에는 용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별주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용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그는 한 뼘 더 성장했으니까요. 거센 파도가 별주부의 작은 등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바닷속 용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별주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간을 구해오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깨달음 이라는 보물을 얻어 용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왕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토끼의 지혜를 통해 얻은 가르침을 용궁의 모두와 나누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별주부의 이야기는 지혜와 겸손함을 배우는 소중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별주부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만 잘 자요, 여러분.